당신이 사람들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었다고? 이게 진짜야? 그래,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림 같은 삶이었어요. 저는 지원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는 성공한 직장인이었고 집안에서는 늘 모범적인 남편으로 칭송받았어요. 지원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그의 안정된 직업은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세심함이 묻어났고 그의 미소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뜻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기도 했죠. 주말이면 지원은 항상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줬어요. 가끔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끔은 한강 근처에서 야경을 보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그저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행복한 순간들로만 가득 찰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원의 말들이 더 이상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함께 있는 순간에도 어딘가 마음이 떠있는 듯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지원의 얘기가 나왔어요. 지원 씨는 정말 완벽한 남편 같아. 하나는 정말 복받았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완벽한 남편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스쳐갔어요. 사실 이런 의심은 제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가 그렇게 배려심 많고 성실한 사람이니 제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은 단지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여러 번 다독였죠. 그러나 이런 느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지원은 여전히 매너 있고 성실했지만 그가 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그는 이미 출근했고 저녁에는 회식이니 업무 때문에 늦는다며 밤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바쁜 직장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즉시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삭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의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 적도 있어요. 지원아, 요즘 너무 바빠 보이네. 우리 조금 더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는 늘 환한 미소로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죠. 마치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런 불안감을 느껴야 할까? 정말 지원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한편으로는 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우연히 거실에서 그가 놓고 간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그의 개인적인 물건을 건드리지 않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서류에는 무언가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고 그것이 단순한 업무 관련 문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그 완벽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지원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원의 이상한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날이었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갔는데 지원이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 자체는 이상할 게 없었지만 그가 출근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서둘러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업무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지원이 제가 깨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로 잠에서 깼고, 때로는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그가 이미 집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저 바쁜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울에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점점 의문이 커져갔어요. 왜 아침 일찍 나가는 일이 이렇게 잦아진 걸까? 그리고 왜 그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묻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둘이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톤으로 물어봤죠. 요즘 아침마다 일찍 나가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어? 지원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아침 일찍 회의를 잡는 경우가 많아.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고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지만 그 눈빛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의 아침 일찍 나가는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녁에 그와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고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진동 모드로 전환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에는 업무 관련 전화라면 즉시 받곤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가 전화기를 급하게 주머니에 넣거나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를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는 모습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의 전화기를 보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그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그의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화면에는 또다시 낯선 번호가 떴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다양한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 번호는 대체 누구일까? 왜 항상 이런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그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전화 오는 게 많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는 한순간 말을 멈추더니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별거 아니야. 그의 대답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지만 저는 그 답변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죠. 혹시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저에게 미소를 짓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며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마치 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다정함조차 저에게는 점점 더 의문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아침, 지원이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는 아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죠. 저는 커튼 사이로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그의 차가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조금 급한 듯 보였어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침 식탁에 혼자 앉아있으니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우리 둘이 함께했던 따뜻한 아침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아침마다 커피를 함께 마시며 하루 일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만 남아있었죠. 며칠 후 저는 그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출근 시간을 일부러 맞추려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그의 저녁 비가 시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으며 제가 그의 스케줄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비슷한 대답만 반복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거든. 그의 대답은 늘 논리적이고 타당했지만 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의 핸드폰에서 자주 울리는 낯선 번호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팸 전화거나 업무 관련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던 점은 그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고 통화를 끝낸 뒤에는 바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겹치니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바쁜 남편을 의심하는 내가 문제인 걸까? 라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그가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저녁 그는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원아,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침마다 일찍 나가고 전화도 자주 오던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정했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냥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너까지 걱정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의 말은 타당했지만 저를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의 행동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부러 그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워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항상 집에 돌아올 때 작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가방은 평소에 재다 본 적 없는 것이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그에게 묻기가 두려웠어요. 그가 그 가방을 집안에 두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곧바로 그것을 서재로 가져가곤 했고 저는 그 이상을 알지 못했죠. 모든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가 스스로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매일 밤 그의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결혼은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과연 신뢰로 묶여있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하는 봉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품고 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저녁, 지원이 평소처럼 바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날따라 그의 행동이 더 이상 궁금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의심만 쌓아왔던 제 자신에게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차 키를 조용히 집어들고 그의 차를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죠.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신중하게 그의 차를 따라갔어요. 제가 늘 알던 지원의 모습과 달리 그는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듯 천천히 운전했어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꿨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기도 했어요. 저는 그를 놓칠까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와 너무 가까워지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약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원의 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어요. 이곳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였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멀찍이 따라가며 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는 어느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건물은 겉보기에도 꽤 오래되어 보였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흔적이 거의 없는 곳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온 걸까? 저는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건물 안에서 나와 지원을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누더니 곧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 지원은 왜 이런 허름한 곳에 와 있는 걸까? 회사 일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차를 건물 근처에 세우고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건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건물의 창문은 대부분 가려져 있어서 안을 볼 수 없었고 유리창은 희미한 빛만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들키면 지원에게 저의 의심이 드러날 테니까요. 저는 그저 기다리며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기에 바빴어요. 지원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저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물 안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 근처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지원과 그 남자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마치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와 함께 있었던 남자는 누굴까? 그리고 그 낡은 건물은 왜 이런 상황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결국 저는 그날 밤 지원과 그의 비밀을 더 알아내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들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원의 행동이 단순히 바쁜 직장인의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어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지원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어요. 그의 표정, 말투,
그리고 평소와 다른 사소한 행동들까지도요.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의 모든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려는 듯 더 깊이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밤의 기억은 저를 괴롭혔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지원의 비밀을 알아내지 않고는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원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계속 머릿속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행동과 낯선 장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남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원의 삶의 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추측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지원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열쇠를 챙겼습니다. 제가 본 그 낡은 건물에 다시 가기로 결심한 거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적막함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낡은 건물처럼 보였던 그곳은 사실 지하로 이어지는 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니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에 도착하자 저는 한눈에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시험 보고와 약품이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크와 시험관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 있었고 약품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연구 자료로 보이는 문서들이 붙어 있었고 일부는 난해한 도표와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서 지원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선명히 적힌 보고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다른 삶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지원이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록이 있었고 그가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제조하고 이를 비밀리에 유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기록에 따르면 이 약물들은 특정한 그룹에게 판매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이 오갔다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원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단순히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서에는 그의 서명과 함께 여러 거래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에 든 파일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지원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요. 이곳에 더 오래 머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타난다면 제 존재가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기억하려 노력하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원에게 이 사실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가 진실을 말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지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비밀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그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웠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원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불안,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침실에서 그가 편안히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원아,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제가 말을 시작하자 그는 순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무겁게 시작하네. 그의 반응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고 싶었어요. 며칠 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갔어. 제가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곧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 봤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봤어. 그의 눈은 깜짝 놀란 듯 보였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가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의 실험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파일과 문서들까지.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대화는 빠르게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야.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이 문제에 개입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 들렸어요. 저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속의 분노와 실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원,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제가 그에게 소리치듯 말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제 말을 끊으며 더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몰라. 너는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 그의 태도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제가 본 것은 명백히 불법적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대답은 저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계속한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일을 멈추고 나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야 해. 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고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저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의 비밀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냈던 그 순간 저는 그와 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원과의 대화는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비밀을 묵인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과의 충돌 이후 저는 그가 숨기는 비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곳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야 했지만 지금은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을 꾸릴 때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그를 떠난다는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머무른다면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히 아늑해 보였어요. 집안 곳곳은 빈 벽과 새 냄새로 가득했지만 이곳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적막함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지원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침마다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특히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원이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도 제 손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외로움과 고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차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하루는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며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연못과 벤치들이 있는 평범한 공원이었지만 그곳은 제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새로운 삶의 첫걸음일 뿐이야. 이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어요. 수업에 참석하면서 저는 제 몸과 마음을 가꾸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상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원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제 경력을 쌓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에 몰두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제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지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웃고 함께 나눈 대화들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 길은 비록 불확실할지라도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원과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겠지만 저는 그 기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제 새로운 삶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고독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경력을 다시 쌓아가기 위해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끈기를 갖고 도전했어요.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저는 소규모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며 느껴지는 성취감은 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우연히 석주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책과 노트에 몰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은 제게 다소 특별한 하루였기 때문에 혼자 묵묵히 있기가 어려워졌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 책, 재미있어 보이네요. 연구에 관련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과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데이터 분석 관련된 책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고 금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석주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말투는 저를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원과의 결혼, 그리고 그가 감추고 있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석주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저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연구 세계의 현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연구라는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윤리적인 경계를 넘나들기도 해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지원 씨가 했던 일이 어떤 것이든 그가 당신에게 숨긴 이유는 아마 그 일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이해하려 애썼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석주와의 대화를 통해 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나 씨, 지금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과거의 관계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조언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원과의 관계를 통해 잃어버린 저 자신을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석주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구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줬고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며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석주는 단순히 좋은 대화 상대일 뿐 아니라 제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이 만남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저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원과 그의 비밀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 삶에서 그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지원과 다시 한번 대면하기로 했어요.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가 정말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원이 퇴근한 저녁에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제가 왜 그를 불렀는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태도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미소에 속지 않았습니다. 지원, 오늘은 솔직히 이야기해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제가 말문을 열자 그는 순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그의 앞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 알아낸 모든 거야. 불법 약물, 돈 세탁, 그리고 그 위험한 연구. 이 모든 걸 나는 알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생각은 하지 마.
그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하나씩 증거를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했는지 이해해줘.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변명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지원,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거였어. 그리고 나를 속이고 위험에 빠뜨렸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는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둘게. 정말이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너만 믿어줘. 하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로 변할 의지가 있다면 내가 경찰에 이 모든 걸 넘기기 전에 스스로 이 일을 정리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경찰에 넘기면 모든 게 끝나버릴 거야. 하지만 저는 그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미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의 거짓말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모든 걸 끝내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나도 경찰에 가지 않을게. 하지만 한 번만 더 내가 나를 속이거나 이런 일을 계속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경찰에 연락할 거야.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미 너무 많은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변명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변할지는 이제 그의 선택에 달렸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다시 망가뜨릴 만큼 그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잘못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 저는 더 이상 어떤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정리해 제출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의 심각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제가 제공한 증거는 명백했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원과 그의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은 그의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고 지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체포 소식을 보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했던 시간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마치 머릿속에 맴돌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과 위험한 행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원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변명이나 후회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신뢰했던 남편이었지만 결국에는 저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다시 연결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와의 결별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를 용서하거나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의 비밀과 거짓말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원과 그의 조직이 남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로 인해 저는 진실의 중요성과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의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지원과의 모든 일이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남긴 상처와 기억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과거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비밀도 거짓말도 제 주위를 맴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커리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점점 더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동료들과의 협업은 저를 성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제 삶에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만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제게 큰 힘을 주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알아가고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제 마음의 짐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들 사이의 진실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오를 때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들도 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원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저는 진실과 자유를 잃고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다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나는 나 자신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을 믿고 진실한 관계와 자유로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